자신을 한 대학병원 인턴이라고 밝힌 의사가 사직 의사를 밝히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의사에 대한 시각이 적개심과 분노로 가득한 현 상황에서 저는 더 이상 의협을 이어가기 힘들다 판단하였고 그런 생각에 잠시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의사직을 내려놓겠다면서도 이는 집단 행동이 아닌 개인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에는 사직 결정을 응원하고 함께하겠다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이렇게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오늘 의사협회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궐기대회를 진행합니다. 지난 13일 온라인 임시대의원 총회를 연 전국 의대생들은 오늘 논의 결과를 발표하는데 동맹휴학 내용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명분이 없다고 강조하는 정부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젊은 의사에게 투쟁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의협은 내일 비대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모레 구체적인 투쟁 방안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단행동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박단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전원이 총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지난주 대한의사협회가 이필수 회장 사퇴 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지 약 일주일 만입니다. 전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도 대표자 회의를 열고 단체 행동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의사들과 전공의에 이어 의대생도 단체 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자 정부도 파업에 대처할 내부 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결의할 경우 정부는 진료를 촉구하는 진료 명령과 휴진 6일 전에는 신고하도록 하는 휴진 신고 명령을 동시에 발동합니다. 만약 실제로 집단 휴진에 나서면 진료 업무를 강제하는 업무 개시 명령을 실시합니다. 기준은 시군구별 휴진 신고기관이 관내 전체 의원 수의 30% 이상입니다. 이후 모든 지자체에서 매일 관내 병원과 의원의 휴진 여부를 파악하고 현지 확인을 거쳐 행정조치까지 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선거용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월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각 지역별 의사회는 내일 의대 증원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하며 의협도 오는 17일 대통령실 앞에서 300명 규모의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서울 한 대형 학원의 의대 입시 설명회에는 늦은 시간에도 약 1,000명이 몰렸습니다. 고3 수험생 자녀의 진로 찾기에 나선 학부모부터 가능한 희망하는 학교 쪽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 뭘 준비할 것인가, 어떤 기회가 얼마나 열렸나가 궁금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기회가 좋으네요. 군입대전 마지막 도전에 나선 대학교 휴학생까지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아마 마지막이지 않을까. 원래 군대를 가려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을 한 번만 더 해보자 생각을 한 거예요. 당장 올해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2,000명 늘어나며 생긴 진풍경인데 사교육비를 낮추겠다는 정부 방침과 거꾸로 간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교육당국은 설 연휴 직후인 어제부터 서울 학원가를 대상으로 과도한 학원비 단속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이 다니는 의대 준비 학원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관련해 보건 분야를 희망하는 고등학생의 사교육비는 재작년 월 53만 원 수준. 전년 대비 증가세는 12.8%로 전체 분야에서 두 번째로 높은데 의대 열풍의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진로라든지 적성이 본인한테 맞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의 성향도 잘 따져서 의대를 가는 게 적합한지는 꼭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의사 공급 확충에 앞서 입시 경쟁에 내몰린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대책 마련 역시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 본인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최근에.
아, 박민수 차관님, 금쪽 같은 따님이 올해 고3이었구나. 그럼 이거 듣기에 따라서 고3 대입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당장 내년부터 의대가 정원이 대폭 늘어난다. 이걸 연결시킨 건가요, 지금요? 약간 이렇게 받아들여졌잖아요, 이게. 그러자 박민수 차관이 해명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이런 취지죠? 들어보시죠. 딸이 고3인 것은 맞습니다. 저희 딸은 모 학교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국제반입니다. 그래서 해외 유학을 준비하고 있고 국내 입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강민구에서 갑자기 보건복지부 차관께서 본인 딸이 유학 준비 중인데요. 약간 이렇게 해명을 한 상황이 됐는데 이거 무슨 일입니까? 결국은 이제 의사들이 이제 박민수 제2차관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표하면서 결국은 당신 딸이 고3이니까 당신 딸 의대 보내려고 지금 의대 정원 늘리는 거 그런 아니냐. 의혹 제기 차원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본인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공격치고는 좀 약간 좀 비겁한 공격인 것 같고요. 이게 박민수 차관이 이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박민수 차관이야 정말 실무가지 이런 중대한 어떠한 결정을 하는데 차관 선에서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최종적으로 보면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고 보이고요. 또 이게 또 국민들의 어떤 의료의 서비스를 위해서 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거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좀 뚝심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이제 여러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의사들이 집단 행동 때문에 정부가 많이 굴복을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워낙 또 그 추진력이 강력하다 보니까 의사들이 이제 살짝 꼬랑지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괜히 그 엉뚱한 M1 복지부 차관한테 이 화살을 돌리는 건데 이 박민수 차관 딸이 이제 국제반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갖고 이제 본인 딸은 해외 유학을 바로 갈 거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의대에 갈 생각도 없는데 괜히 우리 딸 건드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제 거칠어졌잖아요. 이렇게 되면은요. 그리고 그럼 다음에 약간 이거 대치가 되는데 우선 의료계에서 나오는 어떤 주장, 입장들이 있는데 여기도 상당히 말이 강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의료계 인사들이 하나하나씩 내놓은 말인데 이거 굉장히 회자됐죠.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의협 겁박하는 치졸한 짓 중지하라. 의사 알기를 정부 노예로 하는 정부다. 이렇게 반발하죠. 오늘 부총리, 이주호 부총리가 약간 또 다른 인터뷰에서 얘기 꺼냈는데 이 내용 좀 소개해드리죠. 의사들을 압박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공급 부족 문제가 너무 커서 의사들의 금전적 보상, 요거를 얘기한 거죠. 이게 의사들에게 쏠렸다. 앞으로 정원이 늘어나면 의대 열풍이 가라앉을 거라는 취지를 얘기하면서 학부모 학생들이 진로 선택 신중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인터뷰에서 얘기를 꺼내놨어요. 대치하는 모습이죠. 자,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사들의 역사 집단 행동 막 이런 게 예고가 됐었잖아요. 관련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들, 사실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얘기가 나왔을 때도 전공의들이 반발을 많이 했는데 어제 전공의들이 밤부터 새벽까지 회의를 꺼냈거든요. 그 내용 좀 소개해드리죠. 근데 뭔가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어제 밤 9시부터 오늘 새벽 1시까지 임시 대의원총회, 전공의협의회가 대의원총회 개최했는데 뭔가 여기에서 무슨 진료 거부라든가 파업 결정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나오고요. 집행부 전원 사퇴하고 비대위체로 전환됐거든요. 박시환 교수님,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반발이 있었는데 그때는 집단행동이 직접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주저하는 듯도 보입니다. 이거 뭔가 좀 기류가 달라지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가 파업에 대해서 엄단하겠다, 강력 대응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사실 이제 파업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의료계에 대해서 대안으로 나오는 게 개별 사직서 제출. 개별 사직서요? 네, 이걸 통해서 이건 처벌할 수가 없거든요. 이걸 통한 반발을 집단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지금 뭔가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대치 국면인데 해결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굉장히 강력한 입장 그리고 여론의 지지가 우리한테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고요. 의사협회에서는 지금 이게 그렇게 많이 늘린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계속 굉장한 반발하는 분위기인데 이런 가운데요. 오늘 국민의힘 내부 인사가 뭔가 얘기했는데 의사 출신이에요. 들어보시죠. 일단 2,000명은 일단 숫자가 너무 많고요. 예. 일단 증원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은 국민 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지만 증원 자체는 그렇죠. 증원 자체는 2,000명 같은 경우를 갑자기 이게 당장 내년부터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은 그거는 좀 현장에서 많이 좀 힘들지 않을까. 예, 그렇게. 약간 2,000명 증원에 반대 입장인데 정광재 대변인 이게 국민의힘 입장입니까? 아니면 개별 그냥 의견입니까? 이거는 뭐 내과 의사 출신인 박민식 비대위원이 현장에서 박민식이나 박은식 아니에요? 박은식 비대위원이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약간 이제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린 건데 저희 정부는 사실 어려운 개혁 과제라고 하더라도 외면하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왔던 겁니다. 의대 정원이 지난 20여 년간 한 번도 늘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필수 의료 공백 또 지역 의료 공백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의대 정원 증원에 인식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뭐 최근에 있는 이슈까지 좀 다양하게 좀 다뤄봤습니다. 오늘 이 의대 정원 문제가 사실은 이게 대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시간이 한 1분 남았는데 박성준 의원님은 민주당은 이거 어떤 입장이에요? 민주당 분들 요새 목소리 못 들어봤어요. 말씀드리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대 정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증원을 하자는 입장이었죠. 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역의 의료, 공공의료, 필수 의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저는 이제 박은식 비대위원장이 얘기가 맞다고 봐요. 2,000명이라고 하는 의대 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한 대학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것이 얼마큼 대학 교육에 파급 효과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의사들의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의료 서비스 차원에서 이게 맞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극약 처방을 냈다고 봐요. 근데 이 극약 처방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에 너무 연연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자, 이게 사실은 해묵은 과제이면서도 민감한 과제인데 이게 이제 이슈로 등장을 했어요. 지금 진행 중인 겁니다.